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어떤 일을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 또는 어떤 일을 도전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횡단보도 신호등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야 되고요. 초록불이 켜지면 건너야 하죠. 자, 그런데 초록불이 켜졌는데도 여러분이 건너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너느냐, 건너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느냐 마느냐 역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건넜는데 괜히 건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음 신호를 기다렸다가 다시 건너면 됩니다. 초록불은 다시 켜질 테니까요.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월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한 주의 시작, 이 월요일 투자의 신을 힘차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시간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 또 종목에 대한 궁금증까지 모두 속 시원하게 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을 준비할 수 있는 미니 강의 꿀팁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들도 함께 남겨주시고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저희 자유롭게 받고 있으니까 어떤 궁금증이든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상담으로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김영일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월요일은 또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역시나 반올림 100%님과 또 블루스톤 김님 일찍 오셨네요. 하늘이님도 반갑습니다. 오승님도 출석해 주셨고 서당계 1년차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불꽃 쫄보님과 또 WTN님도 보이고 있고요. 준호님과 마그마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하늘이님께서도 시작이 너무 인상적이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오늘의 주제는 신호등이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도 계속해서 가도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지 빨간불을 켜야 되는지 초록불을 켜야 되는지 지금 이 시간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진단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애경님도 반갑습니다 라면서 인사해 주셨고요. 동백꽃 피는 날님 형일이 형하다 라면서 또 반갑게 인사 나눠주셨네요. 수리님과 작은 소나무님 방구석 챔피온님까지 저희 체크하도록 할게요. 골드님과 봄님까지 저희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인사 나눠주시고 종목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그 사이에 오늘장을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시작이 조금 지지부진하네요. 잠깐 쉬어가는 것 같은데 오늘장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이따가 미니 강의도 시장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인플레 우려감이 떠올랐다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말간의 미증시는 그냥 저냥한 수준으로 움직였는데 우리 증시는 살짝 우려스러운 움직임으로 조금 이제 흘러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오늘 떠올랐던 이슈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유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감들, 러시아가 감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중국 산업 재가동에 따라서 이 부분이 또 다시 한번 인플레를 반등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이야기들이 시장에 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인플레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상당히 강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CPI가 발표가 될 거잖아요. CPI가 이제 내일 현지 시각으로 발표가 될 텐데
CPI가 발표가 되게 되면서 이번에 CPI가 약간은 반등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또 차오르고 있습니다. CPI가 반등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차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우려감들이 오늘 그대로 시장에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은 아무래도 악재가 조금 더 우위한다라고 봐야겠죠. CPI 높게 나올 것으로 약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물가 반등에 대한 이러한 우려감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고용지표도 서프라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은 약간의 악재가 조금 더 우위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일 CPI가 혹시나 안 좋게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시장의 반응이 조금 더 조정세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때문에 2월 달은 오늘의 시장을 미루어 봤을 때 어느 정도 보수적인 매매는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점을 안내를 드리면서 아무래도 이번 주는 그러한 이 CPI나 혹은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감들을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한 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으로 포트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바닥을 짚어줄 때까지 우리는 또 잘 버텨내는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되거든요. 이 잘 버티는 전략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시장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죠. 아직까지는 정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제 우리 시장도 그에 대한 부분을 좀 반영을 하면서 조금은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이 시장의 흐름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그 방법 찾아볼 테니까요.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이님께서 형일 전문가님 미국 CPI가 지금 중요한가요? 궁금해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잠시 후에 오늘 미니 강의의 주제가 바로 이 미국 CPI와 관련해서 시장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끝까지 함께 하셔야겠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한 해답도 저희가 오늘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피중 남겨주시고요. 시장과 또 여러분들의 매수 문의 어떤 질문이든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빛사랑님 오셨고요. 오늘 초대박님도 반가 하면서 인사해 주셨어요. 상록수님 잘 오셨습니다. 김효덕님의 이름도 보이고요. 피크아오님 또 오랜만에 오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붕어빵 계란빵님도 드디어 등장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질문들 놓치지 말고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WTN님께서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 진단 스피드 나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빠르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휴스틸 살펴볼 거고요. 블루스톤 김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5,130원에 비중 15% 담으셨고요. 이제는 익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가져가 볼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지금 수익 굉장히 잘 보고 계시네요. 매수하신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휴스틸이 계속해서 이틀 연속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은 또 한번 윗꼬리 밑꼬리 조금 더 길게 달리는 모습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8% 넘게 뛰어오르면서 6,460원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 7,000원 좀 뚫어주지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데 자, 이 실적으로 인한 호재, 실적으로 인한 강세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은 좋은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휴스틸이 오늘 상승이 나온 부분이 실적이 어마어마한 급증을 보였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작년 영업이익이 360% 정도 급등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견조한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견조한 실적의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휴스틸이 이 에너지용 관광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세아제강에 이어서 국내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휴스틸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에너지용 관광이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에너지용 관광은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어느 정도 반사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가장 큰 원인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유가, 결론적으로 에너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이 법안, IRA 법안이 이제 3월에 가이던스가 발표가 될 텐데 3월에 IRA 가이던스가 발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 미국에서는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에너지 강간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또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스틸이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에도 충분히 좋은 수익은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휴스틸이 지금 보게 되면 약 오늘 7,000원 근처 구간에서 윗꼬리를 그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그대로 윗꼬리를 그리고 마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휴스틸이 과연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 저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휴스틸이 지금 어찌됐든 에너지용 관광에 대해서 주목을 받은 것이고, 이번 주는 CPI가 발표가 되는데 CPI가 반등해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조금 이제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유가 급등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러시아가 감산을 한다. 이제 50만 배럴 하루에 50만 배럴씩 꾸준하게 감산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원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서 공급량은 계속해서 부족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감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오펙에서도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감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나돌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원유 공급은 계속해서 좀 부족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원유 수요는 지금 증가하고 있죠. 당장에 뭐 예로 봐도 중국이 지금 다시 한번 산업 재가동을 시작을 하면서 원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원유 수요는 증가하는데 원유 공급량은 줄어들다 보니까 뭐 오펙이라든지 혹은 그 외 산유국에서 증산을 하지 않는 이상 결과적으로 이 유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나리오가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약 한 5월 달 정도 되면 100달러 다시 한번 돌파할 거다. 약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 에너지용 강간에 대한 수요는 아마 지금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휴스틸 같은 경우에도 올해 충분히 관련돼서 좋은 실적에 대한 흐름들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휴스틸은 지금 현재 단기적인 대응을 또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또 CPI가 혹시나 높게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땐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7,000원 구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7,000원 구간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 추가적으로 7,000원 중반대까지 상승이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휴스틸은 눌린다라고 했을 땐 또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겁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눌린다라고 하면 어제 금요일과 그 다음에 오늘의 흐름이 앞선 매물대를 또 다 소화해주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혹시나 지금 구간에서 눌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다시 한번 재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눌리지 않고 7,0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해 주려는 시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돌파를 해주면 그대로 수익 극대화를 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돌파해주지 못하고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굳이 들고 갈 필요는 없지 않나. 한 차례 차익 실현한 이후에 말씀드렸듯이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게 되면 또 충분히 또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올해에 생각보다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유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유럽 쪽에서도 천연가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대체하는 LNG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발전,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올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휴스틸의 에너지용 관광에 대한 이러한 이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작년에 좋은 실적이 나왔지만 올해에도 충분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주가 자체도 아직까지는 저평가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휴스틸은 장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문제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늘 실적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약간의 테마 성격이 조금은 끼어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왔을 때 7,000원 돌파 못하면 말씀드렸듯이 눌림 구간에 재매수를 하면 또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돌파 시에는 수익 극대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한 차례 차익 실현 이후에 눌렸을 때
재매수 오르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휴스틸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7,000원 가격대가 기준이라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000원을 시원하게 뚫어준다면 수익 극대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차익 실현으로 수익 챙기고 나오는 전략입니다. 눌리면 재매수 가능하다라는 점도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김영희 전문가님과 함께 2시간 동안 종목 진단 이어집니다. 그만큼 기회의 창이 넓게 열려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도 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종목들 보내주시고 한 주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 종목들을 어떻게 수익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 그 팁들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채팅창과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거든요. 채팅창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같이 남겨주시면 그에 맞춰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는 계속 이 CPI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또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화요일에 CPI가 상당히 위기인 것 같다. CPI 이후에 우리 시장 어떻게 될지 조금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CPI가 살짝 사람들이 나에게서 관심이 멀어지는 것 같으면 다시 이런 위기를 불러오고 계속해서 지금 시장의 관심을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바로 이제 내일 저희가 발표가 될 텐데 그와 관련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오늘 2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종목도 꼭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달빛사랑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이츠한불 한번 살펴볼 건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21,2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네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면서 남겨주셨는데 이츠한불이 오늘 18,74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21,000원이면 그렇게 폭이 크진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21,200원 가격대가 꽤 오래됐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좀 답답하게 올 듯 말 듯한 이 순간들도 몇 번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는데 다시 한번 요 18,000원 선에서 주가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또 이츠한불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필요한 건지 김영희 전문가님의 의견 어떠세요? 일단 이츠한불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이제 문을 닫으면서 상당히 크게 타격을 받은 기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정말 이제 급속도로 악화되었다가 당연히 이제 어떤 이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겠죠. 온라인 판매를 늘려나가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다가 최근에는 이제 어느 정도 흑자 전환까지도 해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슬슬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요일에 약간의 상승이 나왔다가 그대로 윗꼬리를 그리는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이때 이제 실적이 좋은 실적으로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는 듯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전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전에 이제 요 구간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이제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구간이 가장 주요한 매물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제 화장품 기업이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슈가 종료가 됐느냐. 일단 중국 관광객 비자 제한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제한을 푸는 걸로 이슈가 나왔잖아요. 때문에 이 부분은 잠시 뒤로 밀어놓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슈가 어딨냐라고 하면은 3월 초에 중국 양회가 진행이 되죠. 3월 초에 중국 양회가 진행이 되면서 아마 중국 양회에서 가장 주요한 이슈가 될 만한 것으로는 역시나 경제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에 대해서 가장 주요하게 이야기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중국의 경제 성장치는 약 한 3% 정도였는데 올해는 5%에서 6% 정도로 이제 끌어올릴 거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때문에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줄을 이룰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게는 또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전에는 관광객들에 의해서 수혜를 받았었던 기업들, 뭐 여행, 항공, 혹은 카지노 면세 등등 이쪽이 수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이 중국이 중국 양해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중국 내에 이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화장품은 충분히 좋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아마 중국 양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츠한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또 나와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치환불은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현재 단가에서 약간의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또 이 2만 원 구간을 뚫어주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약 한 18,000원에서 2만 원까지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을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2만 원까지 갔다 하면은 이제 차익 실현 나왔다가 다시 이제 18,000원 되면 물량 담고 2만 원 가면 차익 실현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죠. 물량을 모으고 있는데 이 2만 원 구간이 상당히 저항이 좀 거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두터운 매물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21,200원 수준이시기 때문에 일단 저는 조금 더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단기로 끌고 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21선을 이탈을 한 구간이에요. 21선을 이탈을 한 구간이고 이번 주는 저는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이번 CPI가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좀 점쳐지고 있는 상태라서 CPI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시장은 약간은 꺾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시장이 살짝 꺾인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추환불 같은 경우에도 1차로 18,000원, 2차로 약한 17,000원 중반대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치환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3월 초에 중국 양해에 대해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중국 양해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화장품 기업들은 저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17,000원 후반대에서 18,000원 정도까지 먼저 지지를 보여주는 걸 확인을 합니다. 지지를 보여주는 걸 먼저 확인을 했다가 이치환불이 수급이 들어가는 이 흐름이 어느 정도 이제 나와 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치환불이 이제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저가에서 자리를 잡다가 수급이 들어가는 흐름이 보이게 되면 저는 그때 약 한 19,000원에서 19,000원 후반대 정도까지 평단가를 낮춰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이제 한번 평단가를 낮추셨다가 2만 원을 뚫어주는지를 봐야겠죠. 말씀드렸듯이 2만 원이 가장 중요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면 결론적으로는 또다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때문에 이치환불은 일단 지금 구간에서 17,000원에서 18,000원 지지받는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바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했다가 2만 원 정도의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해서 추가 매수를 진행 후에 2만 원 정도에 만약에 돌파를 시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돌파를 해주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수익 극대화를 노리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매물대에 또 부딪혀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이 되니까 2만 원에서 뚫어주지 못할 시에는 수익만의 관점에서 그냥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치환불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현재 차트상으로 2만 원대의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보인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다만 우리 3월 중국 양회의 모멘텀을 좀 기다려 보면서 추가 매수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가격적인 라인들 또 체크해야 되는 수급적인 모멘텀까지 꼭 확인을 하셔서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반올림 100%님께서 다시 폭락해라. 나 현금 비중 40%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자, 시장이 조금 잘 또 올라가면서 요 매수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도 계시죠. 만약에 지금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좋은 종목을 좋은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의 요 주춤하는 시장을 꼭 나에게는 기회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눠볼 테니까요. 어떤 종목 매수하고 싶으세요?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지 남겨주시면 그 종목에 대한 분석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채팅창과 전화 상담 열려 있고요. 전화 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이야기 가능하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피카오님, 한미반도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한미반도체 매수 단가는 15,500원이고요.
비중 10% 담으셨어요. 이제 겨우 평단가 왔는데 매도를 도와주세요 라면서 남겨주셨네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종목 역시 오랫동안 좀 고생하셨고 그래도 정말 올해 들어서 이 한미반도체는 굉장히 다시 한번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는 올라갈 거야 라고 작정한 듯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드디어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손실을 만회하시고 매수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젠 잘 파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매도 타이밍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후공정 장비주죠. 그러면서 실적이 정말 탄탄하고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이 필수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에는 왜 이렇게 이제 하락이 좀 깊게 나오나 우려스러운 그런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이야기가 나온 또 긍정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챗 GPT와 관련해서 이 메모리 장비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챗 GPT를 이제 포함을 해서 챗봇, 이 AI 쪽에는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연산을 하고 이에 대해서 또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대답을 하는 그러한 이제 이 장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때문에 이제 이 고성능의 반도체에는 이 그래픽 처리 장치, GPU라고 해가지고 이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또 가장 수혜주로 또 떠오르기도 했었죠. 최근에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 GPU, 고성능 GPU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고성능 이 GPU에 동반되는 이 본딩 장비를 또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는 앞으로 상당히 또 이 성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메모리 쪽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메모리 업황이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뭐 디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공급이 넘쳐나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살짝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 메모리 업황은 새로운 먹거리 혹은 이제 캐시카우를 좀 찾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로 이야기가 나온 게 이 AI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한미 반도체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기존에도 워낙에 견조한 실적이 나오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 고성능 반도체, AI 반도체에 대한 또 이 모멘텀까지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미 반도체는 일단은 지금이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 시장이 지금 살짝 떨어질 수 있는 구간에 왔습니다. 시장이 살짝 떨어질 수 있는 구간에 왔고 저는 반도체는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시장이 눌린다라고 했을 때 같이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잠깐 이제 이따가 시장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 차트 보면 네. 지금 이제 코스피가 위태위태합니다. 사실 2,500 구간을 뚫어주냐 마느냐인데 저는 이런 그림 사실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왜 안 좋아하냐면 이렇게 이제 뚫어주려고 계속 시도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시도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거의 못 뚫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거의 못 뚫고 하락을 해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러면은 코스피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약한 저는 2,350 정도까지는 1차로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 종목도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지금 위치가 저점 대비 그래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최근에 저점이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됐는데 충분히 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2차 전지도 최근에 흐름이 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도 이제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예상컨대 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 CPI가 살짝 안 좋게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반도체 쪽도 저는 눌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쪽이 눌리게 되면 한미 반도체도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지금 보게 되면 매물대에 도달을 해 있어요. 이전 매물대에 도달을 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급등이 가능할 텐데 만약에 못 뚫어주면 또 그대로 눌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이 또 중요한 분기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이제 이전 매물대의 이 매물 수급을 보게 되면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수급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때 당시에 이제 한미 반도체가 삼성전자 올라갈 때 또 워낙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반도체의 필수적인 장비다. 그러면서 또 이 반도체 소우에 대한 이러한 이제 웨이퍼 절단 장비에 대한 이러한 모멘텀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정말 큰 상승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나 좋은 종목인 걸 또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렸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수급과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약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수급이 어느 정도 올라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약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구간을 바로 뚫어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구간을 바로 뚫어주려면 첫 번째, 반도체 업황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 시장이 폭등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둘 다 지금은 가능성이 없죠. 반도체도 결론적으로는 저는 한 1분기 지나갈 때쯤 돼가지고 좋은 이야기들 슬슬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은 지금은 당장은 악재 우위이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보게 되면 코스닥이 더 위태위태해요. 지금 보게 되면 코스닥이 11선 지지받는 그림이긴 한데 요 구간 이탈하게 되면 또 크게 하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은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물 구간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조정이 나오면 약한 저는 14,000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요 구간에선 다시 한번 또 모아갈 수가 있겠죠. 한미반도체는 어찌됐든 확실하게 캐시카우가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성장성 또한 이 AI 반도체라는 시장에서 정말 핫한 이슈로 나와줬기 때문에 눌리면 또 다시 한번 모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 매물대에 부딪혀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이거든요.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 17,000원 정도까지는 노릴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정리한 다음에 눌렸을 때 재매수하게 되면, 저는 지금 반도체가 만약에 이제 눌린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마지막 또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월달 지나가면서 슬슬 반도체 이야기가 또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지나가면서 재고 이제 줄어든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가격이 조금씩 회복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눌리게 되면 또 모아가기 좋은 저가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한미반도체는 지금 당장은 뚫어주면은 수익 국대야, 못 뚫어주면은 한 차례 정리한 다음에 어찌됐든 그래도 수익권까지는 왔으니까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좀 속 끓이다가 드디어 잘 올라왔고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상승에 대한 잠재력도 있지만 시장이 리스크입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조금 위태한 위치에 올라와 있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짧게 봤을 때는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향후에 한미반도체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가지면서 조정시 재매수에 대한 타이밍도 같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상담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저도 감사해요. 자. 당첨돼서 감사해요. 아유, 그런가요? 자, 어떤 예.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카카오요. 카카오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66,100원에 네. 13%예요. 아, 그 이거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전번주에 매수했는데 이게 그러네. 오늘 막 3,300원이 막 늘지고 막 이래 늘지네요. 그러니까요. 매수하시고 조금 상승도 살짝 맛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또 많이 떨어졌네요. 예, 많이 떨어졌어요. 아, 이 카카오가 좀처럼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아직 늦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한번 우리가 대응 전략을 좀 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예, 이게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게 카카오가 괜찮다 그러는데 네. 한 7만 한 5천 원 보고 들어갔거든요. 네. 들어갔는데 오늘 떨어지는 게 3,300원 얼마 떨어졌어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럴까 싶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전문가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도대체 왜 또 이렇게 떨어지는지 그리고 생각하셨던 목표가까지 갈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예. 확인을 해볼게요. 김영희 예,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일단 카카오가 최근에 시장의 톡을 조금 톡톡히 봤죠. 시장의 덕을 톡톡히 본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바닥 잡고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구간에 결론적으로는 성장주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펼쳐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성장주에 유리한 환경이다라고 하는 거는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약해지는 그리고 유동성이 확보되는 그런 이제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 물가도 낮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용지표도 1월 달까지는 임금이 낮아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했고요. 그러면서 연준이 FOMC 때 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줬죠. 어떤 가능성이었냐? 3월까지의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성장주가 1월 달에는 투심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됐었는데 2월 달에는 살짝 불안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무엇이냐? 일단은 이번 2월 달 들어서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죠. 뭐 이제 애플이라든지 혹은 뭐 아마존이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빅테크 삼총사가 일제히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솟아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 달 들어서 원유 급등에 대한 이러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산업 재가동을 함에 따라서 중국이 이제 원유 소비에 대해서는 또 세계 최대이기 때문에 원유 수요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원유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도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우려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물가 또한 반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1월 달에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던 부분이 그대로 2월 달에는 다 실망감으로 내려앉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나왔죠. 원유 가격 올라가고 있죠. 원자재 가격도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산에 대한 이야기, 원유 감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우려감이 지금 상당히 더해지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1월 달에 좋았던 것들이 그대로 2월 달에 다 안 좋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카카오는 1월 달에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성장주의 가장 대표적인 성격으로 카카오가 어느 정도 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카오가 또 떨어질 대로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카카오가 17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최근에 6만 원대에 이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사실 떨어질 대로 많이 떨어질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또 하이브와 카카오의 이 SM 인수전이 펼쳐지고 있죠. 3월 달에 이제 총회가 펼쳐지게 되면서 아마 그때 뭐 이야기가 이제 결정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하이브가 많이 유리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카카오를 상대로 또 소송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지분 싸움 중에 제3자가 추가적으로 지분을 또 인수를 해서 경영권에 참전하는 건 요거는 명백한 위법이다라고 하면서 소송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 하이브와 카카오 이 인수전은 결론적으로 카카오가 좀 많이 불리해 보이는 그러한 형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최근에 나왔었던 호재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SM 인수와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떤 성장주의 유리한 환경으로 흘러간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호재가 어느 정도는 좀 소멸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카카오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바닥 잡았다라는 이야기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성장도를 좀 끌어올려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언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네이버는 그래도 이것저것 굉장히 사업을 좀 많이 펼쳐나가고 있거든요. 뭐 이제 포시마크 인수를 해가지고 중고시장 플랫폼을 또 새롭게 개척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할리우드에 진출을 한다라든지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장의 성장 능력이 좀 나타나주고 있지는 않고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실적 성장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성장 동력으로 잡고 있는 뭐 로카 모빌리티라든지 카카오 그룹주 내에서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카카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21선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6만 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면 그래도 바닥권이다라고 생각이 하거든요. 카카오는 분명하게 6만 원 정도 혹은 이제 뭐 그보다 살짝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5만 원 정도 후반대 정도에서는 바닥은 잡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정도 구간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경우에는 꽤나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월 달에는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좋지 않은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경기 침체, 뭐 인플레 반등,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게는 약간의 불안한 환경, 시장 환경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이 부분은 다시 개선되기 위해서는 CPI가 다시 한번 안정을 보여야 되고, 고용지표가 다시 한번 안정을 보일 때까지일 겁니다. 그러면은 카카오는 그러한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또 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주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카카오가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현재 주가가 1차 매물대로 작용을 할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만약에 이제 이 21선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구간이 또 단기 매물대가 형성이 된 그런 구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2차 목표가가 약 한 7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정리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21선, 그러니까 약 한 6만 4천 원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6만 4천 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약 6만 원에서 5만 원 후반대까지 조정이 나올 거고, 아마 2월 달에는 반등 나오긴 힘들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무언가 이 경기 지표들이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흘러가면서 연준이 또 이 어떤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나타내줘야 되는데, 최근에 연준도 굉장히 좀 매파적인 이러한 발언들 다시 내뱉고 있거든요. 때문에 카카오가 현재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시간이 꽤 걸릴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서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한 차례 정리하고 향후에 바닥 잡았을 때 재매수를 하는 편이 오히려 기회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손실을 굳이 안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나 나는 손실 보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몇 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몇 개월 정도는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거, 요 구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추가 매수를 준비하셔야겠죠. 어쨌든 저는 카카오는 바닥권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요 구간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꽤 걸릴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안내를 드리는 거거든요. 때문에 굳이 손실을 보기 싫다라고 하시면 바닥을 다시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이 지지를 보여주는 구간에 추가 매수를 하시면 그래도 1차 목표가를 7만 원 정도는 충분히 또 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 두 가지 방법 어느 정도 이제 길게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운용을 하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리든지 시청자님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전략을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님, 카카오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카카오는 계속해서 조금 흔들림도 있고 불안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전해드렸거든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예. 네, 이 종목 손실 더 커지기 전에 잘 보내주시고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 더 많이 챙겨 가시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선생님 말대로, 말씀할 대로 명심할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함께 응원하고 저희 계속해서 빨간불 많이 볼 수 있기를 응원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또 따뜻하고 또 힘찬 응원의 이야기도 나눠가시면서 기분 좋게 오늘 밤 잠자리에 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신가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오늘 또 추석 체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따라 또 이렇게 지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벙벙님 지각하셨고 호두빵님과 구리구리 너구리님도 지각하셨어요. 자, 구리구리 너구리님 오늘도 2부 있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하죠. 오늘도 11시까지 계속해서 오늘은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벙벙님께서는 오늘 지각은 하셨지만 오늘 저 어려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기분 좋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태양님과 또 신강금님도 종목 남겨주셨네요. 푸치님 반갑습니다. 아자아자님, 애몽님과 초롱이님도 보이고요. 김정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아직 시간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고 매수 문의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겠죠.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아자아자님께서 남겨주신 국보 디자인입니다.
매수가가 26,600원이고요. 비중 10% 담으셨는데 최근에 좀 올라가던데 목표가와 전망 부탁드려요 라면서 남겨주셨거든요. 그러게요. 국보 디자인이 지난주부터 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국보 디자인이라는 종목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는 건지, 그렇다면 이 상승세를 어떻게 끌고 가서 우리가 손실을 좀 만회를 해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만 원대 가격이면 역시나 시청자분께서도 오랫동안 조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국보 디자인, 일단 최근에 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일단은 네. 이 하는 일은 인테리어 쪽입니다. 인테리어 쪽에서는 이제 국내 1위 기업이고 관련해서 이제 꾸준하게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상당히 이제 특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테슬라, 그 다음에 비아디의 주식을 좀 투자를 한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관련주로 엮이기도 했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해서 움직였었던 이러한 이력이 있고, 저는 약간은 좀 대응이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완전 품절주거든요. 유통 주식이 20% 정도밖에 안 되네요. 발행 주식 수에 비해서 유통 주식이 20%도 안 되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대응이 조금 이제 많이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국보 디자인이 보게 되면 일전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항상 상승이 나오다가 순식간에 윗꼬리를 그려버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유통 주식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굉장히 이제 이 주포 입장에서는 움직이기 쉬운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업황 자체도 인테리어 쪽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는 받지는 않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특이점이 비아디에, 그 다음에 뭐 테슬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뭐 그 부분만으로는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수혜를 받기에는 살짝 이제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국보 디자인이 또 지금 보게 되면 매물대도 상당히 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약 한 19,000원, 2만원, 21,000원, 22,000원 정도까지 해가지고 일전에 이제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게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국보 디자인은 어떠한 구간이냐? 일단은 품절주다라는 점 때문에 대응이 살짝 이제 어려운 그런 이제 주식이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수급이 약간은 부재한 상태예요. 최근에 수급이 부재한 상태고, 그동안에 이 수급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뭐 꾸준한 게 매집을 해서 올린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날 당일에 올렸다가 바로 빼버리는 그러한 형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보 디자인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이 매물대에 도달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줄 수가 있을 것이냐, 저는 살짝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상승이 좀 잘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항상 큰 상승이 나오려면 수급이 동반되는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수급이 동반되어야지 결론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전체적인 투자자들의 이 수급들이 몰리게 되면서 큰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보 디자인은 지금 현재 그러한 수급이 약간은 부재한다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오늘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엄청난 수급을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탄력이 나올 때는 크게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은 과연 이 이전 매물대가 모여있는 약 19,000원에서 2만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현재 구간에서는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품절주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움직임을 나타낼 확률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전에 상승이 나온 부분도 결론적으로는 뭐 업황, 이 본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테슬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받은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국보 디자인은 일단 목표가는 2만원 근처 구간으로만 잡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이제 대금 자체도 10억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도는 상당히 좀 적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그래도 뭐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는 점, 그 다음에 품절주기 때문에 사실 이 주포 입장에서
그냥 올리고자 맘먹으면 올릴 수 있는 종목인 겁니다. 때문에 개인 투자가 상당히 조금 대응이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길게 들고 가기보다는 요 2만 원 정도 근처 구간에 오게 되면은 정리를 하고 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대응이 조금 어려운 종목일 수가 있어서 이 종목은 딱 2만 원 정도까지만 노리고, 다른 조금 더 확실하게 수급이 받쳐주고 대응하기 쉬운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국보 디자인입니다. 2만 원 목표가로 매도 타이밍 조언을 함께 드렸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빠르게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2부에도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 이어지니까요. 종목 남겨주세요.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품절주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아, 그러시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아, 네. 자, 그렇다면 품절주가 무엇인지, 이 품절주는 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채팅창 보니까 품절주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라는 댓글도 있던데. 보통 그쵸. 그래요? 네, 근데 시장에 품절주가 이제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네. 예전에 이제 한번 상승이 나왔었던 게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때 이 포스코 스틸리온이 왜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왔었냐면 얘가 이제 상대적으로 품절주입니다. 그런데 사실 포스코 그룹이 그때 당시에 이제 파업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포스코 스틸리온은 관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크게 급등이 나왔죠. 그만큼 이 품절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은 상대적으로 다루기 쉽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상승이 나오곤 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품절주의 이러한 성격을 띠는 게, 갑자기 또 종목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신라섬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이제 같이 찾아봐야지. 움직이거든요. 네. 이름 기억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라섬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이 있는데, 양지사? 맞아요. 양지사. 네. 맞습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양지사가 이제 보통 대장이고 그 다음에 신라섬유인데, 보통 이제 양지사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최근에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냐? 양지사는 어떤 뚜렷한 테마를 보유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시장이 떨어질 때 품절주기 때문에 시장의 방어주로 어느 정도 활약을 합니다. 시장의 방어주로 활약을 하면서 시장 떨어질 때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순식간에 수급이 몰리는 그러한 종목이거든요. 본업 자체는 시장이 어떤 핫한 뭐 전기차라든지 반도체 이런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테마가 양지사나 신라섬유는 시장 떨어질 때 건드릴 수 있는 품절주 정도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양지사가 10월 달에 시장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상당히 또 큰 상승, 테마가 이제 형성이 돼서 상승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신라섬유 같은 경우에도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눈이 이제 어지럽습니다. 보게 되면 뭐 순식간에 올렸다가 또 순식간에 빼버리고, 그 다음에 또 순식간에 올렸다가 빼버리고, 윗꼬리 그리고 윗꼬리 그리고 윗꼬리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개인들이 완전히 좀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군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양지사가 예전에 이제 이런 움직임만 보더라도 항상 이제 이렇게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품절주는 이 종목을 움직이는 어떤 이 단체나 혹은 이제 세력들에 의해서 상당히 또 쉽게 다루어질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국보 디자인이 품절주라고 말씀을 드린 게 유통 물량이 채 20%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80%의 물량은 대주주가 갖고 있거나 혹은 이제 그 외에 어떤 다른 주주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 돼서, 제가 이제 대응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부분입니다. 순식간에 상승이 나왔다가 또 순식간에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종목들은 또 이 업황이라든지 혹은 본업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보통 이 시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웬만하면은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건강한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낫다라는 점을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도 소중한 꿀팁인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품절주는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 품절주로 시장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대응 전략들 빠르게 저희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신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진단, 그리고 시장에 대한 꿀팁 미니 강의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멈추지 마시고 계속 채팅창과 전화 상담을 통해서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도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